안녕하세요. 무한배터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기다리셨던 평범한 39세 회사원이 8년 만에 돈 5억을 모은 과정 2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편에서 소비를 극도로 억제하는 미니멀리스트 생활을 보여드리며 8년간 91개월치 월급을 100% 저축해 2억 7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억에서 2억 3천만 원은 월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당초 2편에서 월급 100%를 모을 때 생활비와 2억 3천만 원의 출처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편에서 2억 3천만 원까지 설명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편에서는 생활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출처가 2편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3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급 100%를 저축할 때 저는 무슨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레포트 및 독후감 판매 수익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해피캠퍼스, 레포트월드, 해피레포트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사이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했던 대학 친구 한 명이 레포트를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레포트 사이트에서 건당 500원 내지 3,000원의 돈을 주고 두세 개 다운받은 후 대충 짜깁기 해서 제출하는 것을 봤지요. 당시 저는 돈을 주고 레포트를 사는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돈을 주고 레포트를 구매하는 것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익이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 3년 동안 썼던 모든 레포트와 독후감, 영화감상문, 시험 요약자료, PPT 발표자료 등 150여 건을 레포트 사이트에 판매 등록했는데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등록한 자료가 많이 팔리면서 2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생긴 겁니다. 이때 저는 레포트나 독후감, 영화 감상문도 돈이 될 수 있고 이 돈은 잘 때도 놀 때도 들어오고 무엇보다 평생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 졸업 때까지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모든 과제물을 작성하고 나면 삭제하지 않고 레포트 사이트에 모두 등록해서 판매 수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A4 한두 장 정도로 정리해서 레포트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할 때 작성했던 수많은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도 등록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2020년 현재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쓴 레포트, 독후감, 영화감상문, 발표자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모든 저작물은 1100건이 넘습니다. 저는 이 1100건이 넘는 자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레포트 사이트에 모두 중복해서 등록했습니다. 원래 10개가 넘는 사이트에 등록했는데 운영난으로 폐쇄된 것도 있어서 현재는 8개의 사이트에서 제 글이 팔리고 있습니다. 대략 9,000개의 글이 판매되면서 저작권 수입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글들은 2004년 중순부터 2020년 현재까지 무려 17년간 저한테 매달 적지 않은 수입을 지속적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군대 제대 후 현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 백수로 지내며 공부했던 기간에 생활비가 되어주었고 현 직장에 들어온 후에는 월급을 100% 저축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레포트 사이트에는 출금을 기다리고 있는 판매 수익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레포트 판매 수익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을 100% 저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은 레포트 판매 수익을 정확히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몇십만 원씩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돈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연금처럼 계속 들어올 돈이고 시간을 더 투자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돈이라 저한테는 무척이나 소중한 돈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비가 되었던 돈은 중고 물건 판매 수익입니다. 제가 현재는 성숙된 미니멀리스트로서 물건이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2012년 말 취직 전까지는 부모님 집에 제 물건이 제법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히 책이 많았죠. 저는 취직하면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생활했기에 부모님 집에 놔두고 온 제 물건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부모님 집을 여전히 제 창고처럼 사용하면서 물건을 계속 거기 두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제 물건은 작은 거라도 계속 가지고 와서 중고나라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동안 팔았던 책만 수백 권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부모님 집에 있는 제 물건을 다 정리했고 책도 10여 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팔았습니다. 또한 저는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햄이나 식용유 선물 세트 같은 걸 받으면 중고로 다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주는 도서 문화상품권도 상품권 판매소에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물건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저런 기념품이나 선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물건 중 상품 가치가 남아있어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단 1,000원을 받고서라도 전부 중고로 팔았고 중고 거래로 현금화할 수 없는 것은 고물상에 가져다 줘서 고철값이라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제가 7년 동안 사용하던 데스크톱 PC를 팔고 노트북을 샀는데 데스크톱이 워낙 구형이다 보니까 중고거래로는 팔리지 않자 고물상에 3,000원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물품을 전부 중고로 판 이유는 현금은 이 세상 어떤 것이든 구매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물건은 딱 정해진 용도에 맞는 제한된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집에 있어봤자 공간만 차지할 뿐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현재도 저는 필요 없는 물건이 생길 때마다 중고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물건이 들어오면 전부 다 중고로 팝니다. 현재 갖고 있는 물건을 더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금년 추석 때는 회사에서 쇠고기 육포를 선물로 받았는데 저는 육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 4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2020년 10월 24일 현재 당근마켓 매너 온도가 51.5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활비가 되었던 돈은 땡땡땡으로부터 월급처럼 매달 28만원 내지 5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던 돈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돈은 제가 생활비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 생활비는 레포트 판매 수익과 중고물품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의 출처는 명백히 밝히지 않고 마치 추리 영화의 복선처럼 그냥 깔아놓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제 생활비가 아니었고 제가 5억이라는 자산을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도 전혀 없으니까요. 아무튼 제 유튜브를 계속 구독하시다 보면 언젠가 나중에 무한 배터리가 5억 모은 과정 2편에서 언급했던 그 돈이 바로 이 돈이었어? 라고 말씀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생각보다 길게 이야기했네요. 영상을 짧게 만들고자 하지만 짧게 설명하면 구독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만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별로 내용도 없는데 영상만 길어지네요. 요약하자면 저는 8년간 월급 100%를 저축할 때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었다. 그 소득은 1. 레포트 판매 수익 2.
중고물품 거래 수익. 3. 땡땡땡에서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돈이었다. 다만 3번 수익은 어머니께 용돈으로 매달 전부 드렸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1편에서 구독자님들께 2편에 대한 기대감만 잔뜩 심어놓고 겨우 생활비와 매달 어머니께 드린 용돈의 출처 정도만 말씀드렸네요. 전작인 1편에 비해 안고 없는 찐빵 같았던 2편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편에서는 1편보다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편이 제가 5억을 모은 과정의 하이라이트니 기대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게 힘들더라도 언제나 파이팅 하십시오.